의세라든 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얼굴로 먹고 살 수 있는. 네. 아니 저 얼굴이- 입으로 먹고 사는 저는 얼굴로 먹고 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 입으로 먹고 살아요. 얼굴이랑 상관없어요. 예. 지금 주식으로 욕을 하도 먹고 있어가지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껴들지 말라고. 아니 씨, 야, 그럼 이 채널에서 내가 말 안 하고 뭐 웃음을 주는 거지, 뭐 주식 이런 거까지. 그리고 댓글 단 사람 중에서 나보다 주식으로 많이 잃은 사람 없을까? 나보다 많이 들어간 사람? 내가 제일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쨌든 제가 이 중년 이상준 채널은 제가 궁금해하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그 무해설 버전이 있잖아요. 관중 소리만 들리는 거. 그래서 지금 무상준 버전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또 관심이 갖는 게 가슴 성형에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하시려고. 아니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안 한대. 우리 생각이야. 병원 입장에서 몰라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겨울에 해서 여름에 짠 한다. 그래서 좀 겨울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또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요즘은 조금 다 얼굴을 하나씩은 다 하시잖아요. 어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리프팅?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유명한 코미디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하나. 이게 유명한 코미디예요. 너는 그거 딱 하나만 하면 돼. 얼굴 하나. 이거. 그래서 성형에 좀 관심이 있을까봐 성형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는 어반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대표원장으로 있는 최은규 원장입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네.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다 하는 분은 사실 잘 없고요. 네. 보통 이렇게 개원을 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 분야가 이렇게 좁혀지게 돼 있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분야? 저는 주로 이제 코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 네. 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보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근데 해주십니까? 원래 저도 예전에는 다 눈 수술을 다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개원하고 나서 좀 분야를 나눴죠. 네. 그래서 지금 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시거나 소개를 오면 눈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는 이미 코를 그러니까 이제 내 주위에도 코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 코를 뭐 계속 바꾸더라고. 나는 그 어떤 사람 봤는데 만날 때마다 코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서랍에 코를 여러 개 놓고 나올 때마다 이게 탈부착으로 바꿔 나오나 할 정도로 코는 한 번 건들면 계속 건들더라고. 왜 또 간 거야? 저는 코는 아니었고 눈 때문에 쌍꺼풀이 너무 주름이 많이 져가지고 아니 그래서 갔는데 원장님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민 원장님이시라고 이제 저는 이제 코흡 수술을 하고 이정민 원장님이 눈 수술하고 맞아요. 안테이징, 맞아요. 리프팅 수술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눈 상담도 진짜 직설적이게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근데 상담은 다 받았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미뤘어요. 뭐 무서워요. 무서운 게 이제 코는 하나라 안 무섭고 눈은 두 개라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돼서? 사실 근데 코는 요즘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가 첫 번째죠. 보통 이제 자기 니즈가 있어야 되죠. 내가 네. 코가 하고 싶은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에 네. 왔고요. 예전 같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엄마가 아는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알던 성형외과를 우리 딸이 성형할 시기가 되었으니 이제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키는 경우. 아니 엄마가 우리 딸이 코 성형을 할 시기가 됐으니까 데리고 온다고요? 그렇죠. 그런 예전에는 분들이 많아요? 꽤 많죠. 네. 그러면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엄마가 우리 딸 코 수술을 먼저 좀 시켜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엄마한테 엄마 코가 더 문제예요 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딸이랑 엄마랑 닮아 있을 맞죠, 닮잖아요. 경우에는 네. 사실 두 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맞죠. 아. 근데 엄마가 이미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코를 하는 이유는 미용, 그러니까 외모.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이걸 물어본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비염이 있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하는 김에 코 모양도 뭐 원하시면은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코 수술 안 해서 바꾸진 않았는데 미용 때문만이 아니라 관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증상이 외모적으로 코를 이쁘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코가 막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코 안에 구조가 조금 비대칭이 있다든지 한쪽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같이 개선하면서, 근데 이 수술이 사실 미용 수술이랑 기능적인 수술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 비염 수술도 같이 하는 겸 해서 이 연고를 버리지 않고 이 연고를 사용해서 코까지 같이 세우는 방식으로 해라.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손잡고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방학 때 부모님 손잡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나이대별로 코 수술을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코 수술을 할 때 이제 가능한 제일 빠른 나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뼈 성장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좀 다르거든요. 보통 여자의 경우에 16세, 17세에서 성장이 끝나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8세까지도 성장이 끝난다고 돼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중학생은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1부터는 해드릴 수 있죠. 근데 간혹 중학생인 경우에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목을 찍으면 성장판이 닫혔는지 열려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찍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아주 제한적으로 중학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중년 분들도 코 수술을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중년 분들은 사실 재수술인 경우가 꽤 많으세요. 이제 옛날 스타일로 20대 때 수술을 한 경우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면 모양적으로 좀 불만족이 생긴 경우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또 젊은 때 하잖아요, 고성형을. 이제 중년 이후에 하는 경우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이제 새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코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진짜 궁금한데 내가 이거 비뇨의학과 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속궁합 때문에 그 성기 크기 모양을 바꾼다는 사람은 봤어요. 그 와이프와의 합을 위해서. 근데 코를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바꾸는 거는 코를 뭘 하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일단 외모가? 외모에서 합격을 해야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시면은 또 재혼을 위해서는 좀 더 본인이 좀 가꿔야 되니까 나의 또 새로운 이쁜 모습을 찾다 맞습니다. 보니 코를 또 한번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알기론 코도 유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코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사실 예전 같으면 코 수술했어, 티나는 스타일을 조금 원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티나는 하면 거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넌 잘 됐어. 너 티 많이 나. 아니 잘 됐어.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됐어. 티 많이 나. 얘는 저기 100m 뒤 가도 나랑 같이 일하는 애야. 그러면 쟤 코했네 이러고. 넌 잘 된 거야. 너는 원하는 대로. 예. 티 나는 코 수술을 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 많죠. 수술 전후가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을 원하셔서 조금 화려하게 세우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한 낫지 듯 안 한 듯. 근데 확실히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는 분명히 있죠. 한 듯 안 한 듯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10명이면 10명을 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아니면 한두 명 정도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이 코는 건들지 마세요. 이뻐요.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와도 되고 이런 분들은 좀 살짝 바꾸면 좋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죠. 사람 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코가 진짜 콧대도 많이 낮고 콧구도 많이 펑퍼짐하고 이런 분들은 내 코 얘기하는 거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 확실히 변화 있게 세워야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예쁘기도 하고. 근데 코 모양이 그렇게 낮지도 않고 아주 약간의 변화만 주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한 듯 안 한 듯하게 바꾸어 드리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다가 집에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여기가 낮고 여기가 이게 벌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런 분들은 확실한 변화를 주는 게 맞고 이미 코의 높이도 있고 코끝의 모양도 각도나 이런 정상 비율이나 범위 안에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저의 나이 때는 저는 여자가 아니고 나이가 이제 40대고 이게 중년이어서 늙어가는 거, 그러니까 외모가 늙어 보이는 게 싫은 그런 고민을 하지 내 코를 어떻게 뜯어 보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실 제 나이 때는 다 좀 젊어지고 싶고 늙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코에 대한 고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코로 인해서 우리가 젊어 보일 수도 있나요? 사실 코는 젊어 보이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수술은 맞아요. 사실 코는 얼굴 중앙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율을 좋게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눈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입체감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코를 했을 때 비율을 좀 더 좋게 하고 얼굴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리프팅 관련되어 있는 시술이나 리프팅 수술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저는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리프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 주름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당기는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유튜브로 실리프팅 뭐 이런 거나 뭐 리프팅 종류를 다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도를 못 한 하고 번도 있긴 안 한데. 해보셨죠? 네. 이렇게 시술도 안 해보셨나요? 시술은 뭐가 있죠? 울세라, 그런 건 써마지.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리프팅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간단한 시술부터 수술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일 간단한 시술은 말씀하신 울세라 써머지, 그다음에 주사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쥬란 주사나 스킨보톡스, 주베루.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실리프팅이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을 몇 개를 심어서 중안면부나 입꼬리 부분을 이제 개선을 시키는 시술인데 거의 수술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바늘구멍 통해서 실을 넣어서 당겨주는 수술이고, 실 자체도 이제 녹는 실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물감 같은 것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수술이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빠르면 그만큼 효과는 좀 떨어지고 지속 기간도 조금 짧습니다. 다만 수술이 좀 큰 수술들은 회복 기간이 길고 많이 붓기도 하고 그렇지만 효과면이나 지속 기간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수술 중에서는 간단하게는 미니 리프팅이라고 해서 귀 앞쪽에 제한적인 절개를 통해서 당겨주는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50대 이상에서 많이 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는 절개를 머릿속부터 뒤쪽까지 연장을 해서 완전히 당겨주는 수술이 있겠죠. 근데 저런 것들을 해야 합니까? 나이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 이게 내가 내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지. 나이가 들기 좀 싫어 보이니까.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나요? 외모에 관심이 있는진 않고요. 네.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 어쨌든 외모죠. 근데 그쵸. 이제 외모의 내가 뭐 잘생겨지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 스스로도 보기 싫고 누군가에 보여주기 이상주 싫은. 씨 나이가 실례지만 82년생 45세. 85세. 예. 사실 이때부터 처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원래 40대 초반까지는 사실 그렇게 피부가 처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냥 주름만 좀 생기고 흰머리 좀 나고 피부가 좀 칙칙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40대 초반까지라고 하면 사실 40대 중반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피부가 실제로 처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거를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이게 내가 늙는 속도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되게 일주일에 뭐 보이더라고, 늙는 속도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앞으로 이제 진행이 계속 될 건데 방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시술부터 미리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화되는 속도를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면은 사실 남들보다 좀 더 늙은 형태로 관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을 관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까 실리프팅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녹는 실이어서 이제 그게 다 녹으면은 다시 또 이제 원 상태로 될 거고. 어차피 그러는데 계속 이거를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얘기는 들었어요. 보톡스는 전 이마에 주름이 많아서 보톡스 맞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웃기는 게 좀 덜해서. 근데 이거를 안 맞으면은 주름이 점점 더 깊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보인다. 그래서 보톡스는 계속 그래도 네 표정 이상해도 맞아라. 그래서 보톡스는 제가 이마에 맞고 있기는 해요. 되게 조금 소량 맞아요. 저는 표정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 리프팅이든 뭐 울세라든 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막아줘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루세라나 써마지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리프팅 시술하고 주사, 그러니까 리쥬란, 주베룩 이런 주사들은 사실 그걸 맞는다고 해서 지금 얼굴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니 저 얼굴이- 입으로 먹고 사는 저는 얼굴로 먹고 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 입으로 먹고 살아요. 얼굴이랑 상관없어요. 예. 나는 더 대단한 거야. 나는 그리고 출연료나 이런 거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얼굴로 먹고 사는 친구들은 그냥 그거 간다. 나는 얼굴이 안 되는데 말로 이겨낸 사람이야. 그거 더 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나 얼굴로 먹고 산 적이 없어요. 예. 성형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병원이 과연 좋은 병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 받기 전에. 이거는 제가 압니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병원과 원장님을 어떻게 찾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저는 알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억울한 게 딱 하나예요. 다른 건 안 하고 모발 이식만 2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느꼈어요. 병원을 여러 군데 안 가보고 그냥 그 선생님 말을 믿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최대한 그냥 많이 가, 병원을. 난 그래서 나는 강남에 이런 데가 모여있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다 가. 그럼 선생님 말이 다 달라. 이거는 선생님만이 이게 감기면은 너 감기예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 가도 너 감기예요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다 달라. 안 해도 돼요. 아, 이 정도 심죠. 백모 심죠. 아니요, 이렇게 심죠.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에게 해가지고 뭐 후회를 한다? 그거는 뭐 내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게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서 포경수술한 거. 이게 진짜로 내가 상담하지 않고 엄마 따라서 간 거잖아. 내가 만약 지금 하잖아. 나는 진짜 여러 가지 병원을 가서 다 보여드릴 거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추천해 주시죠? 다 물어볼 거야. 알았어요. 다른 병원 가서 어떤 식으로 할까요? 다 물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마 산적 줄 앞에 있는 데서 하니까 이게 지금 껍데기를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래. 이게 많은 거래. 난 버렸어. 아,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녔으면 다 수술법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소개해 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소개를 해주지만 여기도 가봐. 하지만 여기서 하지 마. 다 돌아보고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당연히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는 게 맞죠. 그죠? 근데 한 군데가 딱 마음에 드시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상담이 마음에 드시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믿음이 갔어요. 믿음이 가고 내가 꿈꾸는 어떤 그 머리의 모양과 그게 이제 조금 맞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코는 안 해봤지만은 5년 뒤에 바꾸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난 갈 것 같은데, 그때 모발 이식 때도 어차피 또 빠지니까 또 심으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솔직함이 좋아서. 환자라면 어떤 식으로 또 선생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요새는 정보들도 많고 좋은 사진들만 널려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잘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한 친구나 소개를 받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 아직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별로 이제 고민 안 하시고 이제 수술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딱 꽂히는 병원도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코를 수술한다고 했을 때 연골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개만 딱 고집을 해서 이쪽으로 좀 이제 몰아가는 방식의 상담을 하는 병원은 조금 피하셔라. 네. 저는 대부분 좀 이분한테 맞춰드리는 편이거든요. 모양이나 스타일, 수술 방법도 사실 이런 선택이 있는데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근데 본인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하고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한테 방법을 딱 고집하는 이제 병원들이 있으세요. 사실 그런 병원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어떤 코 모양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나요, 사진을? 옛날에는 누구였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신세경 씨, 신세경 씨 코를 제일 네, 많이. 그다음에 송혜교. 송혜교 씨 코. 네. 요즘은? 요새는 카리나, 윈터.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쉽겠네요. 카리나 코를 갖고 와도 이 코로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말씀을 드리죠. 이거 그건 또 그죠.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지만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갖고 있는 코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수술할 때 지창욱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쥐삼류 돼 있는 것 같아요. 장난. 웃기려고 한 거. 지창욱. 예. 네,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도 중요하고, 맞아요.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술 전 코 모양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치기를 아까 코를 바꿔치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는 있습니다. 성형 상담을 받아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코를 하러 왔다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한번 보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아빠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 아빠인데 코를 하고 싶대. 이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이게 코를 뜯는 줄 몰라. 코 하고 싶대. 나 코 이쁜 것 같은데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상담 받아봐. 코가 뭔가 너무 좀 넓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더 높으면은 더 여기가 중심이 잘 잡아질 것 같은데 이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다른 거랑 합쳐지면 또 이상해 보일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높이적인 부분은 그렇게 낮은 코는 아니기 때문에 콧대 실리콘을 써가면서 콧대를 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코끝이 약간 퍼져 있는 도톰한 느낌도 있고 살짝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타입이라 요 복코 개선하고 약간의 들창코 각도를 좀 내리면 죄송한데 제 코 아니고요. 내 코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 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하는 거 맞죠? 여기만 하는 거 맞죠? 그래? 여기도 그렇게 보여?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실리콘 없이 하는 무보형물 코성형을 추천드려요. 실리콘 없이요? 네. 우리 딸이라서 그러는데 실리콘 없이 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실리콘 없이 어떻게 해요? 실리콘 안 쓰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골이식으로 다 하는 거죠. 어디 연골을 빼서? 코 안에 있는 비중적 연골을 제일 많이 따로 씁니다. 엉덩이나 이런 데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빼서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 그거 했다가 또 쌍꺼풀도 하고 비율 안 맞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본인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코만 하고 싶으면 코만 하시면 되지. 쌍꺼풀은 그거 다른 문제죠. 아니 코를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결제해주세요. 할 거야? 봐봐. 그래, 너 해야겠다. 저희가 지금 중년 채널이어서 중년 분들이 좀 이렇게 나이를 한 40, 50 먹고서 이제 내 얼굴을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죠? 그렇죠. 젊어지기 위한 수술 빼고 미용적인 눈코 수술은 20, 30대가 가장 많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40, 50대 넘어가면서 많아진 수술이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이죠.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주름은 생기게 마련이고 물론 보톡스 맞으시긴 하지만 요 눈가가 자글자글해진다든지 쌍꺼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눈이 처져서 내려온다든지 좀 더 이제 얼굴 쪽으로 가서 이제 처지신 분들은 이제 리프팅 수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또 그러면 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술 이제 리프팅 하는 거. 그 효과가 그 드라마틱해요? 확실히 한 번에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수술이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얼굴은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중력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이제 자세히 세 가지로 구조를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안쪽에 뼈가 있고요. 뼈는 처지지 않습니다. 제일 단단한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바깥층에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제일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제일 처지기 쉬운 조직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근막층, 스마스라고 불리는 층이 있으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벽에다가 부드러운 옷걸이를 걸어놓고 옷을 걸어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옷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분을 원위치를 시키려면 걸어지는 옷을 당겨서 원위치를 시키고 이 옷걸이도 원위치를 시켜줘야지 리프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진 피부를 당길 때 절개를 해서 박리를 요만큼까지 다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아까 근막층, 스마스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당겨서 고정을 해야 되고 피부도 당겨서 이제 고정을 하면은 남는 피부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절제를 하고 꼬매게 됩니다. 네. 그럼 흉터는 어떻게 돼요? 흉터는 사실 보면은 이제 거상술을 설명할 경우에 머리 속에 있는 흉터는 잘 보이진 않고 네. 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계선으로 남는 흉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이게 또 중년분들한테는 또 이게 좋은 저희 그거 엄마가 아닌가요?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하셨거든요, 거상을. 이게 왜냐하면 사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사실 지금 뭐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장이나 이런 곳과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중년에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중년 돈을 젊어서 그래서 많이 벌어야지 저희가 중년 때도 진짜 젊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조금 된 것 같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딱 봤을 때 얼굴 부위에서 늙어 보이는 요건이 뭡니까? 점점 늙어 보이는 요건은 어딥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달라요? 네. 아. 팔자주름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눈가주름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네. 이마는 보톡스가 있고 이 눈가주름은 어떻게 해요? 눈가주름도 보톡스가 있고요. 눈 아래쪽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은 이제 하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하한 거. 네. 눈 거풀을 잘라서 개선을 하고 눈 밑에 불룩한 지방을 골고루 들어봤어요. 펴주는 지방 재배치를 동시에 하는 하안검 성형수술이 있죠. 팔자가 실리등이고. 그렇죠. 싹 다 해야 되는 거네. 나 그래서 제일 심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 해주면 그걸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고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네 개를 다 동시에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이마 주름과 눈가 주름, 팔자 여기 아래 요거 병원에 가지 않고 젊었을 때 좀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에 가지 않고 요새 사실 고주파 기계인데 집에서 하는 거? 네, 집에서 하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그쵸. 미비하잖아요. 예. 효과나 강도가 좀 적긴 하지만 네. 안 하는 것보단 좀 나으니까. 네. 네. 그거를 집에서 그냥 맨날 매일? 아니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게 뭐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피부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 성분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돼지 껍데기. 예. 음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중년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해서 맞아요. 운동하시는 급격하게 분들. 살을 예. 빼면 얼굴이 확 맞아요. 늙으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결국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반증이거든요.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오진 않는데 중년분들은 살이 빠지면 얼굴이 확 늙습니다. 이제 100세 시가 되면서 진짜 본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우리 엄마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나 그냥 시골 가서 살래, 뭐 산속 가서 살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노화되는 걸 좀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오늘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수록 이제 자기 외모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좀 싫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우울하네요. 왜 그러세요 오늘? 어디 산 속으로 갈까? 지리산 속으로 갈까? 어디 산 속으로 갈까? 예.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뭐 이제 속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따라잡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예, 열심히 또 부지런하고, 예,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원장님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또 뭐 수술을 또 받으러 가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PR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장점. 코 수술에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누구보다도 좀 자신 있게 결과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저는 환자랑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환자 얘기를 충분히 듣고 너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점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결국에는 본인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이제 결과를 좀 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에 뭐 관심을 있거나 아니면 뭐 리프팅이나 아니면 눈 뭐 그런 거를 좀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은 상담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한번 얼굴 상담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좀 결정이 됐으면은 빨리 실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러 가시고요. 예.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예. 어쨌든 좀 저희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뻐지고 젊어지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냥 막 한번 물어봤는데 다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희 다 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년 이상준으로 계속 가고 노년 이상준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